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첫 번째 거래일이죠. 오늘 11월 2일 월요일 증시 마감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11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 좀 나눠보고자 하고요. 미국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한 5일쯤에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요. 선거는 3일이지만 미국 시각으로 3일이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4일, 즉 5일날 5일날 오전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증시 환경 계속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코스닥이 10월달에 상당히 어려웠고 거래소도 지난주 엔트그룹이었죠. 엔트그룹 알리바바의 자회사 이게 청약 증거금이 제가 주말에 올렸었지만 3천 거의 300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약 2천조예요. 2천조 코스닥과 코스피 합쳐서 2천조가 안 되는데 이 하나의 그룹의 IPO에 청약 증거금이 3,300조가 쏠렸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중국과 홍콩 이 상장에 대한 이슈로 외국인들에 대한 리밸런싱 이슈가 10월 말에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은 주말에 제가 뉴욕 주간 이슈를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들을 항상 토요일날 체크해서 올리는데요.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월 주식시장 전망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죠. 하지만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멸 리스크입니다. 그죠? 소멸 리스크예요. 바이든 당선 시 트럼프의 불복 시나리오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베팅을 거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에 대한 트레이더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즉 바이든의 정책에 따른 뭐 태양광 정책주 관련주들, 뭐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결국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저는 오히려 변동성이 낮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의 불복 신호가 왜 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저는 구글을 믿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아직까지도 여론조사와 달리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가능성 커는 결국 지금의 뉴스들의 약간의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소멸 리스크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증시 환경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유동성 장세죠. 그리고 저금리 이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대선 당해연도 정권 교체된 경우에 월별 금융지표를 제가 어느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 밑에가 좀 잘리긴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 이 변동성 보면은 이게 9월과 10월이거든요. 11월에 항상 선거가 있었어요. 9월과 10월 변동성이 높았었고 항상 11월 돼서 낮아졌고 10월 돼서는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빅스가 그 10월 말자로 3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거의 20레벨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변동성 피크는 다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장은 코스닥이나 국내 같은 경우 대주주 양도세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장은 저는 분명히 기대되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증시 친환경적인 정책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금리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 제일 중요한 페드죠. FRB랑 유럽중앙은행 ECB, 일본의 BOJ, 그죠? 자,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뭐 한국은행까지는 뱅크 오브 코리아, 역시 유동성과 저금리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정책에 대해서 계속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다는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연준에서 나왔던 AIT 정책 평균 물가 목표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다가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기본적인 매크로 상황이 증시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대규모 계속 재정 부양책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국 증시 3분기 얼마 전에 발표한 GDP 어땠죠? 기저효과는 있었지만 1.9% 성장했고 지금 OECD 국가나 IMF에서도 가장 좋게 특히 아시아 쪽에서 가장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도 또 통제가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 기업들
IT를 기반으로, 그리고 바이오도 지금 수출 그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출액만 보면은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화학업종도 뭐 코로나로 인한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업황 자체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달러 원 환율. 지금 오늘도 1134원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달러 원 환경도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제 시황을 매일매일 데일리 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귀에 상당히 귀가 닳도록 들으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달러 환율만 흐름만 보면요, 최추 외국인 매도보다 매수 가능성 높다고 판단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N2그룹에 대한 이슈로 10월 말에 외국인 매도가 하루에만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말경 바스켓 비차인 외국인 매도 물량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외국인 매도 걱정하시고 계신 분도 있는데, 사전적 리밸런싱 이슈, 이 물량이 11월 초에 상장되는 이 N2그룹에 대해서 말자로 아마 홍콩 증시의 바스켓으로 글로벌 펀드들에 대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지겨우실 것 같아요. 여기 쓰러지는 개인들, 주린이들, 동학개미들 막 보이죠? 깃발 꼽는 개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알게 모르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동일 종목이 A 종목을 갖고 있는 분이 뭐 8만원에 갔어요. 이분이 4만원에 샀다면 2배잖아요. 이분은 만약에 이번 하락에 6만원이 왔으면은 털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4만원대 잡은 사람보다 6만원에 지금 다시 손바뀜이 들어오는 수급은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장주고 이게 주도주면은 여기서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주도주라는 겁니다. 그런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일주일 전부터 보이고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고 있고요. HTS의 수급적으로 분명히 코스닥 수급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들, 기존의 주도주가 절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뺏기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되고요. 여기서 터신 분 말고 여기서 잡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 여기 내려와서 신용물량 털리신 분들 이렇게 나가 떨어지고 힘드시겠지만, 기존에 신용이나 이런 게 아닌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도주라면 갖고 있어야 되고요. 버릴 종목은 가감하게 버려야지 이번 장이 올라가고 내년 장이 올라갈 때 제대로 된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는 10배거 10배 종목이라고 했죠. 이 종목은 아니더라도 2배, 3배를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내년에는 수두룩하게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정리해볼까요?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얼마나 하락했죠? 마이너스 2.6%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2.5%였기 때문에 사실 한 달 내내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어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더 내려왔죠. 그래서 월간 하락률이 좀 높았고, 근데 미국 나스닥과 그래서 S&P, 다우, 이게 3대 지수가 마이너스 5% 이상 찍었거든요. 10월 달에 주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혼자만 하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이게 붙었었던 거죠. 오늘 코스피 어땠죠?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46% 상승했고요. 11월 첫 거래일 상당히 좋았고요. 코스닥 1.3% 상승 보여줬습니다. 수급은 개인만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매수는 쌍끌이 매수로 수급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관련 기간 매도 수급 체크일지 제가 지금 이거 한 일주일 전부터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8월, 9월, 10월만 볼게요. 다시 한번. 기간이 1조 1000억, 기간이 1조 7천억, 1조 5천억. 거의 9월, 10월에만 얼마죠? 거의 3.2조를 팔았고, 요거 더하면은 4.3조. 코스닥만 이렇게 판 거예요. 근데 오늘 어땠죠? 금융투자 차익거래 말고 기간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월도요. 제가 보기에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기타 법인 등은요, 자금이 들어오기보다 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차익거래가 있어서 기간 매수세가 잡혔는데, 기간에 대해서 매수 너무 기대하시지 마세요. 펀드가 매수가 들어오고 펀드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모펀드 시장도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 좋고, 공모펀드는 한매하게 바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의 큰 손바뀜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간이 매도만 안 나오면 괜찮거든요. 매수 수급이 최근에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매수 수급이 없어서 하락을 더 많이 종목들이 한 건데, 기간 매도가 저는 피크를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여당과 청와대 대주주 양도세 이슈 뭐 주말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뭐 5억이다 갑자기, 3억에서 이거 지금 개인들 무슨 조삼모사 합니까? 장난쳐요? 그리고 갑자기 오늘 좀 전에 2시간 전에 나온 뉴스는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증시 하락도를 보면서 결정했다. 아니, 그놈의 양도세 이슈랑 미국 대선이랑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예? 양도세도 말도 안 되게 걷겠다고 지금 하는 것도 하나인데 갑자기 미국 대선 보고 판단하겠다는 건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 끌고 가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된 생각과 제대로 된 그런 입법론자들, 정말 국회의원들 제대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뽑았고요. 국민이 하는 말을 그냥 거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소멸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건 분명합니다. 자, 양도세 말도 안 되는 거 왜 걷는지 얘기를 다시 한번 했고요. 자, HTS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HTS 보면서 오늘의 마감시장 정리해 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은 양시장, 외국인 기관이 다 샀습니다. 그죠? 개인만이 팔았어요.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오는 것 같죠? 이제 참다 못해서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신용만 1조 가까이 일주일 사이에 10월 달에 빠졌거든요. 신용 물량도 못 버티고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아쉬움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래소 오랜만에 연기금 샀네요. 적극적으로 샀고요. 펀드가 투신이 사는데 저는 이거 보시지 말라고 했고요. 금융투자는 차익거래가 매도가 나갔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죠? 오히려 금융투자 차익거래가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연기금 기타 범위 사모펀드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투신도 뭐 산 것도 아니죠.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샀고 IT 쪽 그죠? IT 쪽 많이 샀어요. 그리고 제약 쪽도 많이 샀고 역시 주도주는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 볼까요? 코스피 차트 잠깐 볼게요. 지난주에 120원까지 내려오는 듯 했으나 오늘 반등은 나섰는데 불안정한 모습은 맞아요.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을 핑계로 삼아서든 뭐든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마지노선은 여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121선 오늘 회복은 했네요. 근데 얘도 좀 이렇게 구간 조정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그릴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상승 종목 코스피 679, 하락은 165, 코스닥은 944, 322. 압도적으로 어쨌든 상승 모습 보였는데 거래 대금 보십시오. 6조 6천억이에요. 그죠? 거래소도 8조 5천억. 코스닥은요 한때 거의 15조 뭐 10 넘게 거래되는 게 이제 반토막이 났어요. 그만큼 투심, 개인의 심리가 약해졌고 유동성은 넘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자 제가 예탁금 보니까 54조더라고요. 예탁금을 줄지 않았어요. 신용은 줄였는데 예탁금을 줄지 않았다는 건 대기 매수세는 많은데 역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그런 확정이 나와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종목들 살펴볼까요? 일단은 대형주들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1.4%나 올랐고요. 하이닉스, 네이버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죠.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들 좋았죠. 그래서 뭐 또 저퍼주가 오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상당히 다 좋았어요. 그죠? 뭐 바이넥스 같은 CMO 기업, ST팜, 삼성바이오, CMO가 오늘 아마 소식 모더나가 CMO 관련해서 한국에서 위탁 생산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 영상은 제가 따로 올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린리들 상당히 좋았어요. 비메모리, 뭐 메모리 종목별로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만 보는 거니까요. DNC 미디어가 오랜만에 8%나 반등했네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3.8%. 그죠? 5G도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뉴딜 빅픽 지수만 보면은 일부 종목 빼고는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 살펴볼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요새 보는데요. 빅스의 미국판 빅스라고 하면은 한국판 변동성 지수인데요. 금요일날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직 좀 불안정하긴 한데 요 갭도 결국 메우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한 번은 더 치고 올라가더라도 요때 고점이 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때 치고 올라가면 마지막 변동성이 올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해드릴게요.
자,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국내 코스피 선물지수 변동성 지수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급락을 했고요. 양시장은 거래대금 차분한 가운데 꾸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별 종목들 손바뀜 현상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계단식 보여줬지만 나가 떨어지지 않는 주도주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징조로 매우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 이후 변동성 소멸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아직 살아있는 양도세 이슈 걸림돌이긴 하지만 악성 기관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에 개인 물량은 그렇게는 저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10조 넘게 나올 거다 이런 물량도 있는데 코스닥은 기관 매도 많이 나왔었고요. 코스피에서 개인 매도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물량이 시장을 압박하는 정도의 물량은 저는 기관처럼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이 그렇게 매도 치면요, 아까 요 말씀드린 손바뀜 여기서 충분히 커버 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기간만 안 남으면 손바뀜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거로 저는 봐요. 자, 성장주 주도주 저금리 환경과 연준과 ECB의 추가 정책 기대감 있죠. 중앙정부의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로 재정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매우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미국 대선 경과를 차분히 바라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구독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